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이분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찾고 있으셔요. 곧장 인사 나누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한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또 에코프로 그룹주 등에 대한 전략을 많이들 이제 부장님에게 또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또 2차 전지 종목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는 좀 편하게 살 자리는 아니다.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셨는데 그 전략 유효하십니까? 유연한데 이거 설명을 좀 저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처음에 말씀드릴 때가 이제 4월 18일경에 이제 61만 원일 때 그 180만 원 목표가 드렸던 데 당시가 그때 당시 제가 판단했던 거는 이제 2021년도 영업이익이 에코프로가 이제 860억이었고 2025년도에 그 6,132억으로 이제 613% 증가했는데 그러면 7배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그 10만 원, 11만 원에서 이제 82만 원 찍고 60만 원대 온 게 그러니까 전년도 그 실적 증가 부분만큼 반영됐다고 좀 본 거예요. 왜냐면은 2022년도에 에코프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 영업이익이 6배 증가했는데 네. 주가가 빠졌다는 것이고요. 2019년 대비해서는 작년까지의 영업이익이 그 1200%니까 13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아직 반영되지 그러니까 2020년대 주가 빠졌는데 실적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만큼 반영된 주가가 한 60만 원대로 본 거였고요. 네. 그 앞에 이제 82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한 것부터는 이제 일부 이제 그 미래 가치를 좀 더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 될 거라고 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에코프로의 그 공매도가 과도하게 지금 집중되면서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 과도하게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이게 이제 쇼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이제 과도하게 눌렀던 것들 튀어 올라간 거고요. 그런 반전이 나타난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핵심 그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의 네.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동사가 이제 그 2분기 때도 영업이익률이 26% 나오고 1분기 때 29%, 작년에 연평균 35% 나왔거든요. 이게 그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게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최대 리튬 프로젝트인 그 리오라이트 리지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그 호자 아이오니아 네. 여기와 탄산리튬 공급 계약을 3년을 맺었어요. 그게 이제 내년 그 2024년 6월까지인데 네. 그 22, 23, 24, 20, 그 6월 그 3년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가 탄산리튬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은 거고요. 이게 전쟁 때문에 가공시설이 뭐 부족하고 정제시설이 부족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게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탄산 리튬을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글로벌 그 리튬 기업들의 에비타 마진이 작년에 57%였고 네. 올해 이제 그 평균이 55% 예상되는데 여기 포스코 IR 영상에 있습니다. 저 내용이. 그런데 이제 그 올캠이라는 곳이 올해 보면은 그 78%까지 에비타 마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를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포스코 홀딩스의 그 수산화 리튬 염호 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염호 그 영업이익률이 80에서 90% 얘기 나온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리튬 사업에 대해서 포스코에서도 지금 70%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광산 리튬과 염호 리튬이 다 준공이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BEP 맞게 시작하면은 영업이익 70%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바라 미네랄 같은 경우가 지금 포스코홀딩스랑 같이 합작하는 네. 여기도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은 작년에 71%, 올해 이제 에비타 마진 84% 보기 때문에 이제 리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상당히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2021년과 2022년, 그러니까 2021년 2년과 2021년 이후로 리튬 기업들 딱 구분해야 됩니다. 이유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리튬이 공급 과잉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 도산 기업도 나타나고 감산하고 막 이래서 문제가 됐었고 2021년부터 테슬라가 대규모 이제 전기차 생산되고 판매가 되면서 주가 갔잖아요. 그러면서 리튬이 공급 부족으로 가면서 주가가 그 리튬 가격 튀어 올라갔고 이게 전쟁과 상관없이 전쟁 전에 이미 급등을 했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그 리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급등하고 오늘 아까 차트도 보시겠지만은 2021년도가 2021년도 이전과 이후가 명확히 갈리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모 증권사에서는 이제 10년치 평균을 영업이익률 네. 21%를 잡아서 그걸 기준을 잡았는데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2021년도 이후가 이전을 명확히 구분해서 밸류를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아까 올캠버 차트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리튬 기업들이 뭐 10배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가 보시면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퍼 10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데 그러고요. 리튬 저기 그 올캠이 한 13배 올라간 거고요. 네. 주가가. 다른 애들이 필바라 미네랄도 뭐 10배 이상 다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튬 기업들이 저렇게 주가 글로벌 리튬 기업들이 주가 저렇게 가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그래서 간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제2의 에코프로를 보는 이유도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리튬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가치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증권 리포트가 이제 목표가 45만 원에서 55만 5천 원 상향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불, 베이스, 베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제가 불 시나를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률 18%대로 잡고 리튬 가격을 그렇게 잡아도 그 기준으로 보면은 81만 7천 원 나옵니다. 목표 네. 주가가.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 55만 5천 원이 이제 영업이익률을 이제 10% 정도 잡고 리튬 가격을 20%대 20달러대로 잡아놨는데 제가 이제 그 목표 주가 에코프로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 잡았던 리튬 가격이 50달러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률은 35%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히 보면 결국엔 리튬 가격이라든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라든가 AP 등의 마진율 여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그런 자회사들의 타겟 PER 또는 POR 그리고 지수사 할인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증권사에 나왔던 그런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자회사 가치라든가 영업 마진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 산정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변수들에서 스스로 대입해보고 대입해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셔스키 터지고 100만 원 에코프로가 100만 원 넘어간 구간에서는 편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네. 것도 지금은 이제 어쨌든 지금 8월 말까지 이제 셔스키즈 터지고 뭐 MSCI 이제 8월 10일에 결정되면 더 간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네. 단타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들이대는 거죠. 8월 말까지 내가 사면 이거 먹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선점 물량 보면 흔들리면 분명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까지 다 그 소화가 되게 되면은 또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코스닥 150시 선물을 투신해서 대거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7월 26일부터 어제까지도 지금 투신해서 지금 누적으로 한 7,400억 정도 금액으로 네.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했고요. 7월 27일에 연기금도 1,400억 정도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한 이후로 아직까지 환매수를 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은 2,000억 이상 정도 지금 그 매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투신이 2거래 연속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를 하면 3거래일 또는 4거래일은 환매수를 일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할 때 공매도가 같이 들어와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3거래일째는 공매도가 들어오지 못하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 이유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여기에는 일부 무차입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3거래일째는 환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그 2+1이니까 무차입 그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3거래일을 못 하거든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근 이틀은 이제 매도가 있었으니까 오늘은 또 네, 오늘 좀 환매수 매수. 가능성이 있겠죠. 또 하나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아침 6시에 MSCI 편입 그 에코프로 일정 발표가 있죠. 네. 되니까 그 전에 좀 상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라서 계속 그 금요일을 앞두고선 롤오버 과연 할 수 있을지도 좀 일단 의문이고요. 이제 에코프로가 MSCI 편입이 되게 되면은 최대 1조 7천억에서 1조 정도, 1조에서 1조 7억 정도의 그 인덱스 자금이 들어올 거라 보는데 6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에코프로에 대해서 외국인이 들어간 그 순매수 그 금액이 한 1조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1조 가지고 저렇게 올랐어요. 근데 그 이번 6월부터. 수급 이슈로 1조에서 네. 1조 7천억. 1조 더 들어올 거고 그러면 네. 지금 빚진 게 많잖아요. 그 공매도가 다시 늘었고 코스닥 150 선물에 지금 7,400억 정도 매도로 지금 깔려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환매수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연기금까지 1,400억이니까 8,800억 정도 금액으로 8,800억에 코스닥 150 선물 매도한 게 지금 일단 갚을 게 있고 환매살 물량들이 있고 공매도 다시 또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4월부터는 물론 편입은 8월 31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자금이 들어오지만은 미리 그거를 염두에서 들어오는 자금들도 추정하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이제 30%에서 40% 정도 빠진 이제 2차전 대장주 종목들을 지금 뭐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의견인데 저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6월 달이든 그 7월 달이든 얘기를 듣고선 아니 그 전부터 갖고 계시거나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 50에서 70만 원 정도 샀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에이스 차원에서는 뭐 추가 매수라든가 네. 매수 의견 드리겠지만은 여지껏 하지 않고 힘들어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의 그 월가워즈인가 거기서 말씀드렸던 게 네. 일단 공부를 먼저 하셔라. 지금 그때 150만 원 뚫고 급등했을 때는 일단 이 타이밍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공부를 해보시고 스스로 판단이 들고 확신 확신을 들 때 네. 그때 사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제가 지금 사라고 뭐 의견 드려서 사도 흔들리면 어차피 파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되고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어차피 흔들려서 팔게 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된 다음에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첫 번째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로만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부장님 어떤 시각이신지 확인받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은 뒤에 시간이 저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어찌됐건 조금 쉬다 보니까 다른 쪽 종목들이 수급을 좀 받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 소프트웨어도 될 것 같고요. 네이버나 뭐 이런 종목들 혹은 로봇 AI까지 좀 퍼져나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다음 섹터 또 눈여겨볼 만한 거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질문을 원고랑 다르게 질문하셔서. 그러면 네. 그러면 AI 로봇주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저께 신고가 나왔고요. 유진 로봇도 뭐 20%대 이상 급등이 남았는데 재료가 있었죠. 이제 그거 이제 문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한 5천억이 넘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2조 5,796억이었고 어제는 그 소방용 4족 보행 로봇 관련된 이제 국가 정책 사업에 이제 선정됐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갔고요. 유진 로봇도 이제 개발 이제 LG U 플러스랑 물류 로봇 사업 한다고 해서 올라갔던 것인데 이제 저는 이 로봇주가 올라간 거는 어제 KB 증권 리포트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로봇주의 모멘텀이 이제 매크로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기업에 투자해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높은 임금인 상승으로 인해서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로봇 그런 목적으로 하는 로봇이 도입이 확대가 될 것이고 1분기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 요것이 있었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이제 로봇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네. 로봇 쪽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리포트 나온 게 영향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 이슈가 붙어서 올라갔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유진 로봇은 1분기에 이제 적자인데 시가총액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조 5천억이 넘어가는 상태고 유진 로봇이 어제자로 2천억이 넘었거든요. 2,149억이라서 이런 게 이제 좀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온 사례라도 볼 수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두산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뭐 시가총액 4조도 가능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실적 상으로 가치가 4천억이 넘지 쉽지 않을 거라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이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쪽은 뭐 굳이 신규로 볼 필요는 있겠냐 싶고 시세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은 뭐 KB 하이난연구원 보고서 영향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추신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곧장 공략주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공략주 SM 제가 14만 원 목표가를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도달이 돼버렸어요.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줄 코멘트. 선생님 뭐 일부 차익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거 정도에서는 목표가 부분에서는 이제 차익을 했고요. 그리고 대신 하이브 샀습니다. 하이브로. 네, 하이브 오늘 또 하이브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점검 필요할 것 같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공유를 해봤고요. 뭐 하이브 사람 말씀 아니겠고 그냥 사서 좀 올라간 상태고 SM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때 포인트가 하반기에 이제 보이그룹을 가장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매수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공개 매수가 15만 원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염두해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이 삼양식품인데 한 부장님이 1분 반 정도 시간이 있어요, 저희. 네, 2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동사가 이제
라면 매출이 주인데 이걸 포트폴리오를 다변을 하고 있고 핵심 사업으로 소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브랜드를 키우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그 예능 프로 서진에 이런 데서 좀 소개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연간 브랜드 1,000억 개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소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2분기는 이제 그 투입 원가가 안정적으로 되고 환율도 좋고 밀양 신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고정비가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어주 쪽에서도 지금 좀 이런 눈여겨볼 만한 거고요. 농심보다는 이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라면 가격 이렇게 인하했지만은 핵심 제품인 불닭볶음면은 인하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소맥분이 좀 매입가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 판가 좀 빠진 거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네. 이거 삼양식품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겠고요. 올해 추정 EPS 그 추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078억에 당기 수익이 886억 정도 컨센인데 이게 추정 EPS로 보면은 11,596원이 고요. 증권사 목표가가 15에서 18만 원 정도인데 현재 실적 기준으로 타겟 PR 제가 한 11배 정도 주면은 14만 4,600원 나와서 목표가 14만 4천 원 드리겠고요.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적으로 매수권 시가로 드리겠는데 어제 한 4% 올랐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눌릴 때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4만 4천 원의 목표 라인 기억해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살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추이도 저희와 계속 호흡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창환 부장님과 시장에 대한 코멘트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